여러분, 요즘 기사 보셨죠? 전세시가 말랐다. 대단지 전세 물량 0건. 이런 제목들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언론에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가 딱 그래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이제는 그냥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매매 월세까지 줄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시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 먼저 전세 시장부터 얘기해보죠. 과거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분양받은 분들이 실거주보다는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아예 세 놓을 물건이 안 나와요. 거기에다 전세를 주려면 잔금 대출 받아서 보증금 충당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그 대출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놓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시장에 나올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과는 뻔합니다.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요.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임차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에 점점 다가간다는 뜻이죠.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수요가 월세로 밀려납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매매는 비싸도 전세로 버티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완충 장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월세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분위기 재밌어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시세가 오르면 임대인들이 재계약 안 해주고 세입자 받았는데 이제는 서로 합의해서 그냥 계약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다 따져보니까 임차인도 나가는 게 손해고 임대인도 그냥 기존 세입자랑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 전세 물건 자체가 돌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이 딱 맞아요. 자, 그럼 매매 시장은 어떨까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걸어놨습니다. 6억 이상은 못 빌린다 이거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6억 이하니까 큰 문제 없다. 숫자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규제가 심리적으로 주는 압박이 커요. 특히 외곽 지역, 자금 여력 부족한 수요자들은 이걸 못 버팁니다. 그래서 던지는 매물, 이른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자산가들이 모인 핵심 지역까지 무너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산 여력이 충분한 분들이 들어온 시장이라서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일부 자금 압박받는 사례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핵심지에서 버티는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아직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면 신규 전세 가격은 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물량이 안 풀리니까 시장 전체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만 조금 숨통이 트일 뿐 전체 전세 시장이 싸지는 그림은 그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규 아파트 전세가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요즘 심심찮게 나오죠. 신축 희소성이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원래 한국의 주거 사다리는 월세 전세 매매 순서였습니다. 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전세 들어가고 전세가 매매와 가까워지면 결국 집을 사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갭 투자하지 마라, 실거주해라라는 명분으로 전세 시장을 줄이고 매매 대출은 막으면서 사람들을 월세로 밀어넣는 구조예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사라졌고 결국 월세만 급등하는 악순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히 집값 오를까 떨어질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멈췄다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가격 지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규제를 걸어서 수요를 막았지만 그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뒤로 밀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한 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전세, 월세 모두가 동시에 요동칠 겁니다. 정리해드리죠. 단기간에 전세나 매매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 여력 있는 수요층은 버티고 있으니까요. 다만 외곽 지역, 자금 부족한 시장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완충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월세 급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흐름이 12년 이어지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다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협상력이 높은 시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거래가 적을 때 매수에 나서면 조건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무피마피 매물 같은 걸 기회 삼아 매수 전환을 고민해 볼 만하고요. 다만 12개월 안에는 결정을 내리는 게 유리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결국 이기는 법이거든요.